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런 부부는 반드시 이혼한다 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3년 됐는데 이혼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셨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존 가트만 박사가 42년간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혼을 하는 부부는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가 시작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와서요, 질문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네,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4가지 금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비난하거나 모욕 주거나 경멸이라고 하죠. 담쌓기, 회피하거나 방어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비난을 하는 것은 좀 다른데요. 불만은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싫어 라고 얘기하면 불만인데, 너는 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말은 비난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단순한 불만과 비난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의 직접적인 반응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모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회피하게 만들고 자기 방어를 시작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비난의 말을 엄청나게 쌓아뒀다가 홍수처럼 마음에 담아뒀던 어떤 비난적인 말을 집중적으로 한두 끝도 없이 내뱉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도 어제 폭발했어. 폭발해서 남편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했잖아. 나도 참았다가 홍수처럼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아내에게 뱉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것이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간격이 멀어지게 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쌓아두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생리적인 반응을 보고 이 부부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다툼을 시작할 때 이 두 부부가 받는 스트레스 치수를 측정해서 이 부부가 7년 후에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측정해 본 결과 91%에서 98% 적중률을 보였다고 해요. 생리적 반응 중에 가장 확실한 지표는 맥박수인데요. 말다툼할 때 맥박수가 100에서 16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30대 남자의 정상적인 맥박 지수는 1분에 76 정도, 여성은 1분에 82 정도인데요. 100에서 165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부가 말다툼할 때 사람을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이나 혈압의 수치가 극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이 극적으로 변화한 수치를 보고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말다툼 등으로 흥분하게 되면은요, 선사시대의 선조로부터 받은 원시적인 경계 시스템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상승함으로 해서 우리 몸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데요. 현대에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시험과 낙이며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원시적인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한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동굴에 살던 선조들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흥분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변기 뚜껑을 왜 올리지 않았냐고 비난의 말을 쏟을 때 호랑이를 마주할 때처럼 긴장하고 흥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다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생물학적인 다름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려는 배우자는 85%가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선조로부터 받은 특성 때문입니다.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요,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살아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양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남성들은 협동하여 수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젖이 풍부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젖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네요.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능력을 갖게 됐고요. 남성들은 수렵을 갔을 때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긴장 상태를 높여야 위험으로부터 훨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생활을 위해서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죠. 현대의 심혈관 시스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스트레스 수치는 빠르게 올라가고 진정되는 속도는 느리다고 합니다. 로버트 레벤슨 박사와 그의 제자 로렌 맥카터의 연구에 의하면 폭발음이 들렸을 때도 남성의 맥박수가 여성의 맥박수보다 훨씬 더 빨리 뛰고요. 진정되는 속도는 훨씬 늦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남성들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도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띠게 되고, 여성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대면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그렇게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을 예측하는 것이 첫 번째는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 이 두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원가족하고의 연관에서도 찾아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원래 많이 받고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남성들의 생물학적인 특징도 특징이지만, 그것을 잘 해소해내는 능력도 사실은 부부간의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 중에 한 가지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어린 시절에 본인의 양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관계 속에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학습했는지, 그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하신 분들, 한 7년 후에 10년 후에 우린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첫 마디를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하시고, 비난과 모욕과 담쌓기와 자기 변호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함께 가고,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소하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